번째 기사 읽을게요. 재밌는 대결 구도 하나 나왔다. 미국이랑 EU랑. 이게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막 IT 쪽에다가 세금 때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EU의 9조 원대 관세 폭탄, EU도 보복 예고, 경제 냉전에 빠진 세계. 다중화되어가는 무역 갈등. 미국 상대로 EU와 중국이 하고 있는 모양새죠. WTO, 에어버스 분쟁 승소한 미국, EU의 최고 25% 징벌적 관세. EU도 WTO에 보잉 걸고 맞재서 비행기 바로 먹고 있는 거죠. 에어버스가 아마 프랑스 건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에 유럽까지 설상가상, 동반 성장 이끈 글로벌 분업 악화, 갈등 장기화된 한국에도 악영향. 당연한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악영향할 거예요. 이런 여파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영향이 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연합에 대해 75억 달러, 약 9조 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에 돌입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전쟁이 중국에 이어 EU로도 확장되고 있다. 유럽연합에 9조 원 관세를 부과하려고 조치를 돌입했는데 아직 어딘지 모르죠. 어디에다 때렸는지 보도하죠. 미중 무역 갈등이 미소 냉전처럼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무역 전쟁이 세계 3대 시장 미, 중, EU까지 포함해 다중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아이고, 이제 힘들겠다 우리나라. 미 무역 대표부, United States Trading Representative, 맞네요. 미 무역 대표부는 2일 현지 시간 오는 18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가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날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사실 이 기구는 행정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얘가 정했을 때 다 따라야 된다는 그런 없거든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했다는 건 어쨌든 간에 미국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명분일 것 같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래서 이 유산 항공기에는 10%, 스콜랜드산 위스키, 프랑스산 와인, 독일 와플을 비롯해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 관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산 항공기에 10%만 때리는 거고요. 그래도 좀 더 적게 때렸네요. 나머지 뭐 위스키, 와인, 와플, 저는 스코틀랜드가 위스키가 유명한지 몰랐네요. 각각 특산물이죠. 독일산 와플 맞아요. 독일 와플 누텔라랑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 관세가 예상되고 있다. 제소한 지 15년 만에 나온 결정에 대해, 아 그래? 제소한 지 15년 만에 나왔대요. 아 이거 그럼 15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이유도 맞불 관세를 비롯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미국이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에 세금 감면 및 구입 등의 혜택을 줬다며. 사실 이런 거 안 주면 산업이 있나요? 당연히 자국기, 국적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죠. 근데 이 혜택이, 그러니까 공정거래, 그러니까 뭐랄까 자유무역주의에 반한다고 한 거죠. 이 친구들은 명분일 뿐이고 그냥 관세 때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무역 전쟁 하고 싶은 거죠. 뭐 하고 싶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팩터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혜택을 좋다며 WTO에 맞제소한 상태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 미국 거는 이미 나왔고 15년 만에 이제 EU산 에어버스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 부족을 통해서 불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공정 거래를 위반했다 이런 느낌이고, 네, 그거에 맞서서 EU도 때렸다는 건데 이거는 판결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영역을 살펴보고 있다며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이 EU산 철광과 알루미늄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부과한 거예요. EU산 철광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산 오토바이, 청바지와 같은 특산물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며 서로 잽을 날린 바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어떤 게 미국에서 EU로 많이 수입이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또 어떤 게 EU로 미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는지. 미국에서는 오토바이, 청바지 뭐 딱 하면 나오는 브랜드 있죠. 할리 데이비슨, 리바이스. 철강은 잘 모르겠고 알루미늄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EU가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을 저는 호주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국제 상품 교역량 연간 증가율 추이 언제 거죠? 이번 연도 건데 이게 예측이겠죠. 이제 1년 돼야 나올 테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지만 19년과 20년 전망치예요. 그래서 뭐 3년 전보다 낮게 나오고 그나마 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네요.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6이었는데 17년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제 상품 교역량이, 그러니까 교역이 활발하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단시일 내 출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설상가상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중 양국은 오는 15일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이랑 중국이에요. 그래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맞아요. 협상만 계속하면 뭐예요? 제대로 된 그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정치 현재 갖고 있는 스탠스상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고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과 지지율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지율에 목말라 있는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는, 시진핑은 지지율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공든탑을 무너뜨리기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탠스를 바로 꺾을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맡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협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는 양보를 해야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양보를 하게 되면은 또 민주당한테 공격받겠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비관론이 우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될 가능성 등 국내 정치 변수가 복잡해지자 중국이 그의 재선 실패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러 이제 약간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것까지, 그분들은 이제 포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선 실패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그런 셈법을 보는 거죠. 미국이 이달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추가로 관세를 물릴 가능성도 있다. 무역전쟁이 미중, EU라는 세계 3대 시장으로 중첩되는 형국인 셈이다. 미국은 이외 멕시코, 일본 등과도 무역 분쟁 중이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갈등 중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무역 갈등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문가들은 뭐 소스가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세계화 속에 고도 성장을 이끈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GVC는 제품의 설계, 부품의 원재료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거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 체계를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per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통계에 따르면 수출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2001년, 2011년 전 세계 연평균 10.2% 증가했다. 10년 새 연평균 10.2%. 이 기간 한국의 부가가치 상승률은 연평균 11%였다. 거의 평균보다 좀 더 상승했네요. 조금 더 에버리지, 약간 a little bit more than average.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확전 등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 교역량은 감소 추세다. 지난 1일 WTO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는 2.6%에서 반토막이 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WTO는 내년 상품 교역량 증가율도 3%에서 2.7%로 10%로 낮춰 잡았는데 그나마 미중 무역 분쟁에 원만한 타결을 가정한 수치다. 그렇죠?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나마 3%에서 낮춘 거고, 이게 미중 무역이 약간 타결이 제대로 됐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정했을 때 수치예요. 타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세계 교역량이 얼어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간 나홀로 호황을 누려온 미국 경제 역시 교역 감소에 따른 타격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nternal Supply Chain Management 없네요. 이건 아니겠죠. Imperial Service Medal. 어쨌든 간에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은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는 10년 만에 최저인 47.8을 나타냈다. 어쨌든 제조업 경기 지표, 제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지표가 50 미만이면,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50이 미만이거든요. 지금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미국인의 민간 부분의
민간 부분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가 줄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보도하죠. 돌고 도는 돈이 없으니까요. 또 독일의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면 당연히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겠죠. 고용도 줄니까요. 또 독일의 경우 2분기 연속 역성장이 예고됐고 중국은 경기 부진에 따라 환율이 달러당 7.5위안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네, 중국도 환율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직접적으로 아니 이거 환율 네, 맞아 위안화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율이 달러당 아니다 환율이 달러 맞아요. 중국 환율이 그래서 이번 조치가 직접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EU 전체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그친다. 하지만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다른 얘기다. 한국의 1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소비 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감소 중인 수출이 추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미 EU 무역 분쟁 역시 세계 무역량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 마지막 멘트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1위가 미국이랑 중국이에요. 근데 걔네가 무역 분쟁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도 줄고 고용도 줄고 그러면 수출도 줄다는 거죠. 교육 규모량 자체가 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벌어올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다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EU한테 우리가 팔아먹는 그 비중은 0.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1%도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무역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효과가 그러니까 임팩트를 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나비효 것처럼 천천히. 예,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거기서 이제 좀 더 진화한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개도국이라든지 제3세계 그리고 한국한테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어느 정도 전망 뭐 상세하진 않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든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거 전망치 긍정적으로 맥시멈이라는 얘기겠죠. 예, 맥시멈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갈 거다. 내려가는 추세는 계속될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미 EU의 9조 원대 관세 폭탄, EU도 보복 예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WTO에서 나올 거고 경제 냉전에 빠진 세계. 예, 예전엔 콜드워였는데 이제 이코노미 콜드워가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